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 4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에서 이겼고 또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냈지만 국정 운영, 막상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실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보지 못했죠. 자, 그런데 지금 취임을 약 2주 남짓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시험대에 올라섰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검수완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시험대가 된 것이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렇게 민주당이 몰아붙이는 것, 그것은 뭐 양쪽 측면이 다 있겠죠. 뭐 검찰개혁,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그 측면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막판에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문재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것을 몰아붙여서 입법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 해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 주변,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대선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그 검수완박인데, 이것이 이 여야가 합의를 했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그토록 강하게 반대를 하던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줌에 따라서 뭐 시간만 약간 좀 연장하는, 원래 검수완박 안에서 시간만 좀 연장하는 그런 큰 줄기로 보면 그런 합의안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발이 엄청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발이 확산이 되고 있고, 뭐 법조계,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에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수완박, 이것은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원래 검찰의 공소권, 수사권 분리,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지만은 그것을 속도를 내고 지금 이렇게 강제로까지 하게 된 이유가, 제일 처음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때 작년 3월에 벌써 검수완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을 하자, 그런 그 안이 민주당에서 추진이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교류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윤석열 당선인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검찰에서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결국 지금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때 검수완박하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부패 완판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은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수사가 제대로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법안 내용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통치자로서 첫 번째 과제가 된 검수완박,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이 일종의 첫 시험대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은 좀 침묵을 하고 있었죠.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또 대통령 당선인이라면은 일단 후보 시절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좀 중립성을 좀 띄어야 되는 그런 직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쟁점화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오전 9시에 브리핑을 했죠. 브리핑을 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이렇게 배현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달라.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수준인데 이것을 다시 보면은 다시 지금 합의를 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다시 중지를 모아달라.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달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고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금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당선인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것은 배현진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신은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체적인 지금 생각이 나왔죠. 이런 기조의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일면 톱에서 단독으로도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인데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건 인수위,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당선인 대변인 배현진 대변인의 이야기고 이것은 익명의 핵심 척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척건이 윤석열 당선인의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전한 기사 내용입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죠.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안 심사 지금 하고 있고 법안 심사는 지금 들어가서 28일 본회의에 통과한다는 것이 목표죠. 이 과정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 검수완박 3월에 지난 3월에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졌죠.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 합의안, 지금 박병석 중재안을 합의한 데 대해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면 28일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 여러 가지 합의안 중에서 6대 범죄,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응참사 이 중에서 이 수사권 중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겼죠. 이것도 나중에 한국형 FBI가 설치되면은 돌려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4개월 유예 기간은 있지만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것을 한시적으로만 4개월 동안만 남겨두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선거사범들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서로 막 고소고발을 막 하기 때문에 수천 건의 선거사범들이 쏟아지는데 선거법의 공소시한은 아주 짧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다 수사를 마쳐야 되는데 수천 건이 쏟아지는 이것을 검찰이 다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4개월 만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단 경찰로 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이척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한 데 대해서 또 공직자 수사, 이 국회의원도 공직자죠. 그 박탈한 데 대해서 자기 보신용, 여야가 국회의원들 자기를 보신하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이런 우려가 쏟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핵심 관계자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입장이 이런 기조가 오전부터 좀 흘러나왔죠. 흘러나오니 오후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 두 사람은 이준석 안철수는 숙적관계죠. 앙숙관계인데 두 사람이 나란히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읽은 것이죠. 자, 조선일보가 이것을 일면 톱을 했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검수완박 합의에 국민이 분노한다. 자, 며칠 동안 침묵을 하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두 사람이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위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그리고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9시가 약간 넘은 시간인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준석이 오늘 조금 전 그 9시에 시작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모두 발언 이야기인데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 국민의 그 국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원내대표와 주무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다르면 한동훈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놨죠.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논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국회 안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라도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일종의 한동훈 입장을 편을 들어준 겁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로서 합의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동훈은 그 합의를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한동훈의 입장을 더 앞세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해명을 했습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차악의 선택이었다. 그냥 놔두면은 그냥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텐데 소수당이기 때문에 차악의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일이 해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어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다.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다. 또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원로와 학계에서도 졸속 입법으로 국민만 피해자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 통과를 불투명하게 되겠죠. 자, 중앙일보가 이것을 일면으로 실었습니다.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게 되면은 이것이 28일 국회 통과가 안 되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로 5월 3일 그 국무회의에서 공표가 안 되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부터는 이 과제를 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법조계와 야당 안에서도 중재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야당 안에서도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 이준석 다르고 권성동 다르고 또 그 검찰 출신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당내에서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여기에 달린 것 아니냐. 일단 좀 국회 통과를 유보하는 쪽에 달린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이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가령 이런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죠. 일면 톡 기사는 이겁니다. 검찰이 손대는 선거수사, 공소시효 등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과 거의 같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은 같이 가집니다. 한겨레 신문도 가지는데 또 이 정치적으로는 이 다른 부분을 관련 부분을 다르게 쟁점화시키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3면은 이겁니다. 이준석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총회까지 거친 이 법안에 대해서 딴죽을 건다. 한겨레 신문도 일면에서는 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또 딴죽을 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상충까지 맞물려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권성동은 원내대표는 재론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준석의 뒤늦은 문제 제기에 불쾌하다. 결국은
당에서 풀어야 된다. 윤석열 쪽은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 근데 지금 뭐 어제까지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겨레가 이런 해석 기사를 하나 씁니다. 이준석이 이원총회까지 거친 중재안에 딴족을 건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도 본다. 뭐냐? 최근 성접대 의혹 탓에 당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려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편승하는 행보를 편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겠죠. 이 대표와 관련해 시끄러운 일이 있고 합의가 잘못됐다는 책임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이 금수한박 합의가 잘못됐다는 책임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이준석이 책임 당원들의 큰 목소리를 같이 동조를 하고 나가면 그런 부분 그 책임 당원 강성 책임 당원들의 지지를 흡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준석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 금수완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인데 이준석이 지금 고소고발을 당한 이런 상황이죠.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또 검찰 편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흘러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후에서 가장 큰 이 시험대에 올라서는 이 금수완박 문제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도 할 수 있는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 과제가 됐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죠. 오늘 원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 예정이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도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몇 사람이 또 혹시라도 낙마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초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참사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노려서 야당에서 딴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곧 야당이 되죠. 민주당이 벌써부터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총리를 비롯해서 18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가 연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하고 계속 그 다음 달 초까지 계속 열리는데 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발목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과 같이 지금 국회에는 총리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거기 정의당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덕수가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 보이콧, 오늘과 내일 청문회 안 해. 우리는 참석 안 해. 일정 다시 잡아줘. 이유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해. 청문회에 필요한. 그러니 우리가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 오늘 내일 청문회 참석 안 한다. 발목 잡기죠. 왜 발목 잡기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발목 잡기인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보면은 국회 TV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항상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이런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일단 청문회를 시작을 하고 처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뭐 이렇게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안 했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후보자가 알았다 하고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은 아예 전날, 어제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불참한다.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덕수 후보자도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죠. 뭐 고액 수입료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은 국민의힘 쪽이 앞장서서 반박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덕수 인사청문 준비단에 요청된 자료가 1090건입니다. 1090건.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주로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를 했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요구한 것은 319건, 지금의 3분의 1이죠. 정세균에게 요구한 건 250건, 김부겸 총리한테 요구한 건 347건, 그것보다 지금 민주당은 서너 배가 많은 이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별세한 지 한 세대 이상 지난 후보자 부친과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인가 미휴 봉급 내역 전부, 이런 것을 제출을 하라. 이것은 완전히 일부러 청문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에 기자 수집에 하나 실렸는데 박상기 정치부 기자 이렇게 이 내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정말로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를 비판을 하고 국민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옳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래왔죠. TV를 생중계되는 데서. 그런데 총리는 투표까지 합니다. 총리 인준의 모든 권한을 쥔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은 국민에게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보일 뿐이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 대통령 관저가 외교장관, 한남동에 있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외교장관 공간으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더라도 한 달 동안은 서초동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께서 대통령이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모습 하루에 2번씩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교통 불편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어쨌든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 또 한남동 외교부 장관으로 공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공간 쇼핑을 했다. 김건희 씨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왜 그러냐면은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검토를 하다가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근데 육군 참모총장 공간은 낡아서 보수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 자, 그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간접 쇼핑하는 거냐. 특히 김건희 대표가 공간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둘러봤다고 해서 먼저 김건희가 가서 김건희 대표가 낙점을 한 쪽으로 옮겼느냐, 공간 쇼핑하려다 하느냐, 뭐 국방장관 공간, 뭐 참모총장 공간, 외교장관 공간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선인 쪽에서는 먼저 실무 쪽에서 결정을 하고 외교장관 공간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김건희 대표가 가서 한번 둘러봤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니 결정하기 전이라도 살 집을 가서 둘러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쇼핑 이렇게 붙이니까 또 어떤 프레임이 되기는 되는데 뭐 일반 국민도 이사 갈 때 가기 전에 살 집을 선택을 하고 골라보고 둘러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취임을 한 2주 남짓 앞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취임할 때 수시로 기자들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노쇼 보이지 않는 대통령, 나타나지 않는 대통령이 돼버렸죠. 필요할 때만 메시지를 내고 국민과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오늘 마지막 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또 어떤 좌하자찬을 할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슨 뭐 경제 발전, 코로나 방역 이런 식으로 계속 좌하자찬을 해왔죠. 국무회의 같은 데서. 오늘은 국민 앞에서 또 그런 좌하자찬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